X15 Q, the Statics and Elasticity를 공부하겠습니다. 영어 버전에서 1번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2번 문제를 한국어 버전에서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일한 문제인데 이 경우 1번의 문제에서는 그 원통이 이렇게 V자 모양의 골짜기 같은데 평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고, 이때 이 V자의 양쪽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동일하게 세타인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에 크로스 섹셔널 뷰 단면을 보여줬을 때 이게 힘과 토크의 평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이번 문제는 좀 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각도가 이 V자 수입의 이 골짜기의 모양이 90도이기 때문에 쉽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돌아갔는데 이 각도와 이쪽 경사면과 왼쪽 경사면과 오른쪽 경사면의 각도가 합이 90도가 되는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1번의 문제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경우가 되겠죠. 자, 이제 회전의 문제를 또 풀어봐야지 때문에 1번하고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 cylinder of mass m, mass 질량이 m이고 radius가 a인 실린더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NA와 NB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접점이 되겠죠. 단면은 원이니까 원이 이 경사면과 이루는 접점. 이 접점은 언제나 그 접선과 반지름은 그 접점에서 수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각 지점에서 마찰이 없기 때문에 without friction, 마찰이 없기 때문에 normal force가 항상 normal force만 존재하고, normal force는 이 접선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다시 말해 중심을 향해서 A 지점의 normal force NA와 B 지점의 normal force NB가 작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rigid body이든지 우리는 질량 중심의 그 전체 질량에 의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증명을 지난번 했기 때문에 mg라고 하는 중력이 질량 중심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NA, NB 그리고 mg 이 세 가지의 힘의 합이 0이 된다라는 힘의 평형 net force가 0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토크의 평형, 이 어떤 기준점 원점을 잡든 아니면 A를 잡든 B를 잡든 아니면 뭐 다른 점을 잡든 어떤 점이든지 한 개의 점을 잡았을 때 이 세 가지 힘이 이루는 토크를 다 더해서 algebraic sum을 하면 네트 토크가 나타나는데, 이 네트 토크도 0이 되어야지 힘도 0이고 토크도 0이어야지 리지드 바디가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세 가지의 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중력과 NA의 방향을 생각해보자. NA가 이쪽 방향이고, 그리고가 중력이 이 아래를 향하네요. 자, 여기 세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각도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90도를 빼버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90도가 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NB를 먼저 해볼까? NB하고 중력하고 관계를 보면 NB가 이 방향이고, NB가 가는 방향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선과 이 선이 두 개의 평행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기 때문에 둘 다 평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동위각이 되니까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구나. 그게 세타가 되니까 mg하고 nb하고 nb가 있는데 nb가 수평선과 세타를 이루고 그리고 mg는 수직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90도가 되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NA와 NB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모든 걸 다 지워놓고 보면 이게 AA 그리고 이게 다 수직. 아, 연이어진 두 변이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이 수직이니까 직사각형인데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게 전부 다 콩그루언트한 이 저기 뭐야 정상 스퀘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 자, 그래서 A와 B의 이게 이쪽 방향이 NB라고 하는 힘이고 이쪽 방향이 NA라고 하는 힘인데 그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는구나까지 알게 되었네. 오케이. 이제는 NA와 NB를 생각해 봅시다. NA와 G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G가 이쪽 아래를 향하고 아까 여기가 데이터가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는 이게 세타면 이쪽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고 그리고 G하고 요게 수직이니까 여기 더하기 또 2분의 파이를 하니까 파이 빼기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이제 A점과 B점의 좌표를 알아내기로 합시다. A와 B의 각. A는 이때 이 각도가 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요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니까 그러면 이 좌표를 나타낼 때 x 좌표는 이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이고 y 좌표는 원점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됐는데 이쪽은 세타이고 이쪽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세타이면 나머지 하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런 관계 세타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놓으면 뭐가 바뀌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바뀐다. 그래서 얘가 코사인이고 이쪽은 코사인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B란 점이 있었는데 B는 여기 원점에서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럼 NB의 방향, 이 방향은 사실은 이 각도 세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방향은 ER, Unit Radial Vector, 코사인, 사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이쪽 radius, 여기도 radius A 그러니까 그리고 각도가 이 ER의 반대 방향, 요게 ER의 유닛 레디얼 벡터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서 코사인 그대로 있지만 전부 다 마이너스 형태로 xb라고 하는 것은 O에서부터 B까지 이어진 벡터 xa라는 거 O에서 A까지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B 빼기 A라고 하는 것은 B 빼기 A A에서 B까지를 잇는 벡터, displacement 벡터, A로부터 B까지. 그러니까 B가 파이널이고 A가 출발점. 그러니까 A의 벡터를 subtract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B를 여기다가 카피해 놓고 A를 여기다가 카피한 다음에 빼버렸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사인이 여기는 뺄셈, 코사인, 사인, 덧셈하고 오버럴 마이너스 네거티브 사인 그리고 그 y 컴포넌트는 사인, 코사인. 그런데 이제 여기 뭐냐 마이너스는 코사인이 플러스고 포지티브고 사인이 네거티브. 그래서 코사인 빼기 사인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자, normal force NA와 NB를 구하자. 그것은 우리는 아직 normal force의 크기를 모른다라고 할 때
NA라고 하는 벡터는 NA의 크기, NA 벡터의 크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이 바로 NA 벡터의 크기, 요것도 NB 벡터의 크기,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NA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고, NB는 ER의 방향이죠. 유닛 레디얼 벡터이고, 이게 수직이니까 NA는 E 세타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닛 레디얼 벡터가 여기 세타만큼 ER이 있었으면 이거의 수직인 건 항상 E 세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NA는 E 세타에 비례하고 NB는 ER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E 세타를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ER을 코사인, 사인으로 대입하고 아직 NA와 NB는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다. 1번의 경우에는 NA와 NB가 좌우 대칭인 이 두 개의 각도가 같았기 때문에 NA와 NB의 크기가 같다라고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게 각도가 비대칭이라서 이게 세타이고 여기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두 개 NA와 NB의 크기가 대칭적이지 않다. 어쨌든 간에 3/4가 algebraic sum, 산수를 해서 덧셈을 한 세 개의 네트 포스는 항상 0이 되어야지 이퀄리브리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NA와 NB의 합은 마이너스 mg가,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NA 플러스 mg는 마이너스 mg 벡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E2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향하니까 E2 해시니까 마이너스 mg는 mg에다가 E2가 될 것이다. 왜냐면 g가 이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g는 위를 향하겠죠. 그래서 mg E2 hat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이제 NA와 NB의 크기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자. 그러면 이 원의 성분은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NB 코사인 빼기 NA 사인, 그게 이 원 성분이고, E2의 성분은 NB 사인 NA 코사인이 될 것이다.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방정식이, 벡터의 방정식은 각 성분의 방정식, 벡터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게 1차원 문제였을 경우에는 한 개의 조건식이 나오고, 2차원 문제에서는 그 유닛 벡터, linearly independent 유닛 벡터, 다시 말해 베이시스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의 개수들이 방정식을 만들어 주게 된다. 다시 말해 여기서 E2만 써 있지만 사실은 E1도 있고 그 개수가 0이라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0이라는 말이니까 이것이 E1 컴포넌트가 0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 여기 이걸 카피해 오면 E2의 컴포넌트가 mg라고 하는 말이다. 자, 이럴 때 그냥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으로 푸는 방법은 중학생도 풀 줄 아니까 우리가 배운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컴팩트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수학 시간에 배우는 되게 복잡한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구하는 게 매우 복잡하지만, 사실은 뭐 옛날에는 고등학생도 이거 다 풀었던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질 않은 바람에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울 걸 다 가르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요거를 카피를 해보자. NA와 NB, NB가 있고 NA가 있으면 얘를 세워라. 얘를 세우면 NB, NA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 NB의 개수는 코사인이다. NA의 개수는 마이너스 사인이다. 자, 이쪽 요 방정식도 하나면 NB, NA를 세워라. 세우면 NB를 세우고 그 개수는 사인이다. NA를 세워라. 그러면 여기에 개수는 코사인이다. 자, 이거 우리 많이 봤죠? 로테이션 매트릭스다. 각도를 세타만큼 돌렸을 때 XY 좌표가 어떻게 변환되는가 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변이 빵이다. MG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의 인버스를 물론 뭐 DA-B-C 그리고 AD-B 디터미넌트 분의 1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린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각도를 세타만큼 돌았을 때 거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를 하면 사인이 거꾸로 뒤집어진다. 코사인은 마이너스 해도 이븐 펑션이기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도 되고 이것은 우리는 베이시스 유닛 카테시언 코디네이트의 유닛 베이시스 벡터를 로테이트 할 때에는 그럴 때에는 결국 얘네들은 항상 이 한 개의 컬럼이나 각 로우는 얘네들이 그 유닛 베이시스 벡터 새로운 코디네이트 시스템 유닛 베이시스 벡터의 카테시언 코디네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고널하다. 다시 말해 EI.EJ가 크로네커 델타로서 빵이거나 1이다. 같은 것만 빵이고 또는 이게 EI 프라임, EI 프라임, EJ 프라임 이것이 해서 이것도 여전히 델타 IJ가 된다는 알았기 때문에 인버스를 구할 필요가 없고 트랜스포즈 옆으로 놓여 있는 로우를 컬럼으로 뒤바꿔라. 옆으로 놓여 있는 로우를 컬럼으로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다시 말해 트랜스포즈하고 인버스가 같다라는 현상. 다시 말해 오토고널 매트릭스라는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 인버스인 이 세타를 마이너스로 바꿔치기를 하든 트랜스포즈를 하건 이 친구를 여기다 왼쪽에 곱하면 이거는 그냥 1 빵빵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유닛 매트릭스 멀티플리커티브 아이덴티티 곱셈의 항등원이 되는 매트릭스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MBNA가 요 인버스를 오른쪽에 붙이고 얘 곱한 거하고 똑같다. 곱하는 건 너무 쉽다. 왜냐하면 빵을 곱하는 것은 얘는 다 날려줘 버리고 mg를 여기다가 곱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mg를 인수분해해서 끄집어내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 오, 그러면 NA와 NB는 NA는 mg 사인, NA는 mg 코사인이고 NB는 mg 사인 세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NANB의 사이즈를 얻어냈으니까 우리가 NA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이쪽 방향, 이 세타의 방향이었죠. 그리고 NB는 이쪽 방향, 이의 R 햇의 방향이었죠. 코사인, 사인.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AB가 얻어지게 되고 자 그러면 검산을 해봐야 되겠죠. NA 더하기 NB를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mg일까요? 이걸 풀어서 한 거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검산을 해봐야 된다. 두 개를 더해라. 더하면 na 플러스 nb는 mg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원. 오, 이거는 날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더하면 코스 싱싱이네. mg2 햇의 코사인 스퀘어 세타 플러스 사인 스퀘어 세타. 중학생도 아는 거네. 1이네. 이것은 피타고라스 디어럼에 의해서 mg2 햇 이렇게 된다. mg2 햇 그런가요? 그런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mg2 햇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을 풀었으니 그 답은 그래야 되는데 항상 답을 냈으면 검산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토크도 날라가야 된다. 이제 talk about A talk about A가 아니라 torque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torque A란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크를 그럼 A가 여기 있는데 A란 점에서 normal force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A에서 NA가 작용하는데 이 NA는 토크를 주지 않는다. 왜? 이 축과 수직 거리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어떤 이 토크 그러니까 이 B가 이렇게 작용하는 토크와 그 다음에 mass가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는 토크. 자, B에서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수직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 이 거리가 레버암 벡터의 크기가 이 반지름 A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은 그러지 않은데 이쪽의 각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게 이제 이 데타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도를 잘 환산하면 되겠다. 문제는 NB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지만 아까 그 수직거리 레버암 벡터가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NB의 크기가 mg sin θ라고 하는 것을 mg sin θ의 크기를 가지고 레버암이 A가 되니까 회전 방향만 따지면 되는데, 어떻게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NB가 이런 힘을 주게 되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리고 회전축은 여기 이 평면은 XY 평면이 이렇게 E1, E2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평면에서 회전축은 여기를 지나는 그리고 E3와 평행한 축과의 관계이니까 여기서 시계의 방향으로 돌았다는 것을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리한 사람은, 효율적인 사람은 이 NB의 크기인 mg sin θ에다가 이 NB가 그 회전축과 이루는 수직거리인 레버암 벡터의 크기인 반지름 A를 금방 찾아서 대입해서 MGA sin θ를 만들고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인 것을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곧바로 답을 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토크가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크를 계산해 보자. 중력은 여기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중력은 mg에다가 마이너스 E2의 방향이고, 그리고 중력이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벡터 r 크로스 p, 그러니까 x 크로스 f를 해야 되는데 f는 알았고 x라고 하는 이 작용점까지의 벡터를 구하게 된다면 레디어스 크기에다가 여기 Eθ 방향이니까 이걸 집어넣어줬다. 자, 여기 E2에 비례한 E2 패러렐한 컴포넌트는 만들어내지 않고 수직인 것만 만드니까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1 크로스 2는 E1 크로스 E2는 E3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자, 이 두 개의 토크를 생각해 보면 MGA sin θ E3, MGA sin θ E3.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해서 두 개의 토크의 합은 0이다. 그리고 아까 A 지점에서 NA가 만든 토크는 원래 빵이다. NA A 지점에 대해서 NA가 만드는 토크는 빵이다. 그래서 세 개의 토크를 합치면 빵이다. 토크도 빵이고 힘도 빵이니까 이퀄리브리엄을 이룬다. 이것으로